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수급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돌아온 외국인, 그러나 삼성전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1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일어나서 이틀 연속 사고, 그러고 나서 오늘 장은 또 다시 3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도를 기록합니다. 기관은 3거래일째 또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틀 연속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수급이 좀 낮지 않았나 그동안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평을 해주시죠. 이번 주 수급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진짜 주제에서만 들어보셔도 이제 무슨 말씀 하실지 알 것 같은데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는 게 큰 흐름에서는 물론 뭐 일부 종목 사고 있어요. LG전자 실적 좋아져서 뭐 조금씩 뭐 사고는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한 5,600억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순매수한 금액이 5,900억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수한 것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네. 그러면은 뭐 나머지 종목을 매도했구나, 삼성전자만 매수했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추정 수급이지만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SK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 약세 때문인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이렇게 퍼지면서 그러면 좋을 텐데 한정 물론 이제 좋게는 그래 삼성전자로만 들어오면서 그래 하방 경직성 지켜주는 것만도 참 다행이긴 한데 지금 그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저희 좀 투심이 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대금 측면은 어떤가요? 거래대금이요.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데 코스닥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3일 연속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6조 원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예탁금이 46조 원대로 또 내려왔는데 이제 50조 원도 돌파를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3일 연속 6조 원대 머물고 있다. 이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코스닥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지난주도 보시면 아시죠? 코스닥 시장이 3% 상승해도 코스닥 거래대금이 7조 원이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좀 국내 증시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 시장을 보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시장의 체력도 약하고, 심리 역시도 굉장히 좀 뒤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 확인될 수 있습니다. 뭐, 빅스 지수라든지, 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런 부분을 봐도 이러한 시장의 심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9월부터 사실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 대한 자금을 조금 회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면 여기에 전쟁 리스크가 겹쳤다는 게 일단 뭐 시장 잘 지지는 하고 있지만 이 전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이 들썩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방송 전에도 이렇게 미국의 리더십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네, 금리도 지금 2년물, 10년물도 지금 역사적으로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 만약에 유가가 85달러 넘어가면 조정하겠다. 하향 조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IMF에서도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2.4에서 2.2로 낮췄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국회 예산 정책처 예정처에서는 오히려 2.0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유가랑 관련되어 있다. 근데 그쵸. 유가가
지금 중동 리스크가 워낙 크고 쉽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년 지금 4분기 시작인데 그럼 내년도 지금 이렇게 시선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유가에 달렸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할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게 유가만 놓고 봐도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네, 크죠. 물가랑 관련돼서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좀 부담될 수는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투표권 있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엇갈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좀 최근에 또 소매 판매도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11월 이제 초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12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금리를 올릴지 여부 11월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큰 상황이다. 그래서 12월에는 또 그게 좀 뭐 살펴볼 이슈인 것 같고, 또 지금 하원 쪽에 총재가 지금 쉽게 또 뽑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제 또 하원 뉴스를. 의장.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이제 11월 17일 또 이제 뭐 좀 시간만 좀 벌어놓은 셈인데 예산안 문제도 좀 11월에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매월 한 달 놓고 보면 참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구나, 해결돼야 될 뭐 그런 네.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또 미국 내부의 예산 문제만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네.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네. 또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예, 어쨌든 미국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뭐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금리 얘기도 해주셨지만 직접적으로 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네. 또 우리 장에 더욱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오늘은 이제 동결했지만. 예, 네네. 오늘은 동결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지력을 완전히 보였다고 판단하기 이른 건가요? 확실히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저점이 2,402포인트고 코스닥 오늘 최근 저점을 또 이탈됐어요. 79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심리적으로는 790포인트는 지켜지는 게 중요한데 네. 뭐 오늘 좀 하락폭이 뭐 좀 뭐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그래 뭐 여기 790선 지켰고 그래 뭐 코스피가 뭐 30포인트 남았지만 그래 뭐 바닥을 찍은 거야 라고 참 단언하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외국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반도체가 개선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개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선은 4분기니까 외국인이 좀 사는 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안 사고요. 뭐 삼성 SDI도 안 사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참 약한 게 여러 종목의 수급에서도 좀 확인되고 있어서 2차 전지도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물론 리튬 관련주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약간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키고 있으니까 지수 쪽으로는 좀 그래도 하반기에서는 기대하지만 참 단언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올 때 보면 오늘도 좀 지수 관련주보다는 뭐 일부 종목군은 좀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쪽이 좀 올라오고 또 이제 좀 지수와 무관한 섹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참 어느 때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주식 방송인데 근데 지정학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참 이렇게 불안불안한 이스라엘에도 인텔이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정학은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그 프랑스의 지정학 싱크탱크 정치학자가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네. 새로운 세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말 글로벌하게 미국의 힘이 정말 많이 빠졌고요. 이번에 지금 보고서도 전쟁 나기 전에 10월
9월 말과 11월에 두 번의 보고서가 들어갔대요. 이게 보고가 됐는데 이 보고서를 쓰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그쪽에는 이제 브리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방심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미국 방심했고요. 그럼 이스라엘도 막판에 조금 알았다고 쳐더라도 이스라엘도 약간 좀 방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브릭스 국가가, 이것도 중요한데 내년 1월 1일부터요. 브릭스 국가가 아시죠? 5개 국가가 아니고 11개 국가가 됩니다. 6개가 늘어나죠? 6개 중에 3나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네. 이란이에요. 네. 이스라엘과 정반대되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하면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좀 약해진 가운데 또 브릭스 국가가 또 내년 1월 1일부터 11개 국가가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지금 흐름이 많이 좀 분열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참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미중 갈등도 그렇고 참 이게 미국의 힘이 좀 많이 빠진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춘추 전국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수급의 상상을 더해봤을 때 수급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부정적인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좀 기대감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10월 달에요. 그 반도체 그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이제 한 1년 만에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거나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뭐죠?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게 10월인데 좀 지나고 나면 좀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중요한 10월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에서 4분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2021년 3분기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동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반도체가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크겠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개선돼 가는지.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출 관련된 기업으로 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위기감의 끝에는 워낙 약세와 함께 반도체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희망의 불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약세가 걸립니다. 엔비디아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가에서는 뭐 일단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하락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 미국, 중국의 이 갈등이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워낙 각국의 생성형 AI 칩 수요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한적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만한 곳에서 조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한 475불에서 480불 그 사이인데 여기서 쉬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고, 근데 2분기에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도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은 하지만 2분기의 성장률만큼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이틀 동안의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성장률 QOQ로 봤을 때 좀 분기별 좀 성장률 둔화인 것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아마 또 빠지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이제 잡으려는 그런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제 뭐 폭스콘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뭐 AI 공장 건설 얘기도 있었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근데 조정이 나올 만한 곳에서 조정이 거의 정확히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느 쪽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뭐 섹터 쪽으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시장과 관련돼서 뭐 히터류나 뭐 가스, 방산, 또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뭐 보험, 뭐 또 일부 뭐 자동차 쪽도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좀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월인데 지난 9월달 한 달 만에 그 수출을 보더라도, 이게 화장품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수출액 자체가 올해 최고치가 찍었던 3월 달의 수출액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좀 또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말, 9월 27일인가? 10월 6일까지 그 중국인들이 그 이제 연휴 때 들어왔더니 수치도 좀 나왔는데, 명동 상권의 올리브영 매장의 중국인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3%. 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네. 좀 이쪽 많이 화장품 쪽으로 이제 수치가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화장품 쪽으로 기업들 좀 수급이 괜찮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맥스가 어제까지 기관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NC 인터 오늘도 이제 뭐 상승하고 있는 6%나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연기금이 6일째 매수를 하고 있었고, 클리오가 뭐 오늘은 뭐 강보합이지만 어제 7% 하락했다가 종가는 1%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매수세 강한 모습도 살펴봤는데, 어제도 기관이 5일째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저는 지금 오늘 세 종목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6% 코스메카 코리아도 6.9%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화장품 쪽은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OEM 쪽인데 이 기업도 저는 화장품주를 이 기업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그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네, 상한가 의미 있죠. 예, 확 상한가로 가더니 그 선 깨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연구원 만나서 그 화장품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석을 했었는데, 뭐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 유럽으로까지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요커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올리브영을 비롯해서 이런 국내 화장품주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시각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주춤할 거라고 보지만, 그건 일시적인 주춤할 거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회사 이제 인그루들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의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또 이제 탐방도 갔다 왔었고, 판교에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회사 너무나 좋고, 하여튼 실적과 관련해서 볼만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네, 뭐, 하여튼 미국 쪽,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그 9월, 최근에 수출을 보면은,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요, 어마어마한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네, 일본 쪽에서 뭐 작년에도 이제 프랑스 제치고 이제 한국의 화장품 기업이 수입국가 1위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뿌듯하네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참 어려운 시장인데 경쟁을 잘 하고 있는 모습들. 3가지 특징 종목들 확인해 주셨고, 이번 주 수급의 특징에서 외국인이 사는데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종목에는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종목으로 보면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심텍이나 STI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시장에 부침이 있었어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3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배당 높은 기업들 뭐 많긴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2개를 뽑았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개선이 좀 약했지만 4분기 기대감으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래 개선돼서 SK 하이닉스 우리는 실적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기대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외국인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흐름이 좋은 거 알 수가 있는데, 12월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어떤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변압기, 노후기기 이제 기체, 뭐 교체 수요나
또 이제 풍력적으로의 뭐 성장성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코스피처럼 세 종목을 뽑았는데 첫 번째 기업은 어제까지 기관이 13일째 매수하고 있는 피런티어, 두 번째 기업은 기관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는 HPSP, 그리고 세 번째 기업도 어제까지 기관이 7일째 매수하고 있는 PSK 홀딩스를 뽑았는데 정말 수급이 이 세 개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HBM 투자에 따른 수혜를 거의 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HPSP는 또 이제 내년 하반기에 동탄의 신공장 가동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올해 끝자락이긴 한데 일단 내년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여부가 중요한데 HPSP는 시가총액도 나름 크긴 하지만 모멘텀이 상당하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에서 반도체, 기계, 자율주행 이런 업종들이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좀 그 비중이 높았던 것 같은데 상상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코스닥에서 세 종목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이제 퓨런티어입니다. 지금도 한 1.8%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5일선을 지키는 모습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센싱 카메라 모듈 등을 이제 조립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객들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테슬라도 있고요.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나무가, 앱티브까지. 네. 근데 이런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거 보면은 지난 이제 4일에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한 카메라 모듈 공급 공시도 있었고 삼성전기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고객사이긴 한데 삼성전기와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전장형 카메라 모듈 사업에 또 이제 멕시코 증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7월 말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장관들이 이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7월 말에 또 방문을 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애로사항 뭐 듣기 위해서 방문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모빌리티 그런 혁신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나 또 택시, 또 로봇 드론 배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풀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뭐 보험료, 뭐 금액적인 부분들도 지원한다는 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약세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폭스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온 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생산 AI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정말 이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인덱스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자율주행과 연관돼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때문에 연말에 이제 뭐 현대차의 G90의 레벨 3 또 이제 또 기아차도 좀 레벨 3와 관련된 출시가 좀 내년으로 좀 연기되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현대차 그룹과 또 앱티브가 이제 반반씩 투자한 기업 이제 모셔널이라고 있는데 연말에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택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최종 테스트는 끝났고 3개월 안에 좀 출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10, 11, 12 그러면은 연말에는 뭐 늦어도 1월 올해 중에는 자율주행차 이제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4분기부터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퓨런티어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 실적도 보면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한 해의 매출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도 되고 성장이 커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장폭이 큽니다. 네, 기술력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은 큰데 우상향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 34,000원 좀 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예상치보다 지금 뭐 밸류가 좀 높긴 합니다만 퓨런티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런 자율주행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자율주행까지 가세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분야 퓨런티어에 대한 수급 관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